안녕하세요. 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세션에서 전해진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판정, 이게 시장의 메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살펴보죠. 오늘 미국 지수 선물 중 가장 많이 빠진 것은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S&P와 다우는 얼마 빠지지도 않았고요. 러셀은 아예 어제 이어서 주봉 종가 고가의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성 언론에서는 미국 대통령마저 코로나에 걸리다니, 시장은 불확실성 싫어하는데 주식 하락하겠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불확실성은 있을 망정 61선을 중심으로 계속 롱마인드를 갖고 먹튀를 지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말해서 어제 나스닥이 워낙 오버해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밀린 것이고, S&P와 다우는 어제 과도하게 눌러놨기 때문에 오늘 덜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미국 세션 이야기 때 하고 우선 아시아장부터 갈까요? 이 아시아 세션에서 오후에 트럼프 소식이 전해졌죠. 그래서 그때 지수가 하락을 한 건 맞지만 그 전에 뭔가 엇박자나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트럼프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소식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54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지수는 그닥 강세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니케이 지수가 시가 이후 줄기차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점심때까지 아주 의미 있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오지달러도 시가 이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수는 과하게 당겼기 때문에 오늘은 좀 추가 상승이 쉽지 않고 적당한 음봉 도지나 약한 음봉 정도가 기대되는 흐름이었는데, 오후에 트럼프 이슈가 딱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 중 나스닥은 마이너스 2%대 급락을 했고, 또 니케이도 마이너스 1.6%를 스트레이트로 밀면서 23,000선을 깨기도 했습니다. 사실 니케이가 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엔화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케이가 더 과하게 빠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장 마감 후 야간 세션에서 니케이가 사실 거의 다 기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니케이는 그다지 빠지지 않아서 갭상승에서 오히려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엔화가 또 그동안에 굉장히 수렴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뭘 터트리면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슈가 터지면서 엔이 강세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뒤로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에서 엔화는 다시 거의 다 내려왔죠. 어쨌든 저는 트럼프의 그 코로나 이슈는 하루짜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세션을 볼까요? 유럽 세션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은 기름과 구리 같은 커머디티들, 그리고 이탈리아 채권의 흐름입니다. 우선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증시는 트럼프 코로나 이슈로 시가 저가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반등을 했죠. 그러나 반등을 한 건 또 1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이후에는 또 솔솔 밀렸습니다. 참 유럽 증시가 이번 주 내내 힘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반면 유럽 채권, 특히 이탈리아 채권은 뭔가 사고 날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난다는 얘기는 이 헤지펀드 애들이 사고를 친다는 건데요. 한 7년인가 8년 전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기관에 있을 때 미국 10년 국채를 참 많이 거래했었는데요. 이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국채 같은 거는 이 포지션을 거꾸로 잡았을 때 하루하루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해지를 할 방법이 없어요. 손절몇 받거든요. 그 왜 이탈리아 국채에서 제가 사고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올해 3월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로존 선진국 중 가장 취약한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매도가 엄청 쌓이죠. 그리고 뭔가 시장이 위험하다 싶을 때는 독일 국채 오르고 이탈리아 국채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 사이에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시장이 점점 안정되면서, 그리고 ECB의 그 PPP에 독일이 지금 보증을 하는 선언이 있자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올해 그 6월 후반 이후로 급격하게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유럽의 코로나 2차 유행이 있었죠?
그런데 두 국채의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젠 어차피 죽으면 함께 죽자라는 것이 된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이탈리아 국채가 더욱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국채, 유럽 국채 모두 계속 올랐죠. 그러면서 유럽 세션에서 9월 그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아이고, 이런 디플레 도장을 확실하게 찍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보다도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채보다는 이탈리아 국채가 아예 오버슈팅까지 하면서 고가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Q4 내내, 그러니까 4분기 내내 같은 흐름, 그러니까 기존에 독일 국채 매수하고 이탈리아 국채를 매도했던 헤지펀드들이 완전히 아유, 하루가 지나갈수록 나 죽네 계속 외칠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국채를 계속 손절할 수밖에 없죠. 매도 친구를 환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국채가 올 연말까지 아주 개폭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과 구리는 또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죠. 기름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이슈 있기 전에 아시아장에서 계속 약했는데요. 어제 바닥 찍고 나서 꽤 반등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브렌트 40달러를 지지력을 보이려는 그런 반등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트럼프 이슈가 딱 전해지면서 브렌트 40불이 너무 쉽게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반등이 참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커머디티들이 다 맛이 가는 흐름이었어요. 구리도 계속 눌렀고요. 그런데 이 구리가 LMA 트레이딩 세션이 열리면서 아주 강한 폭등이 나와버립니다. 이 런던 금속 거래소는 거래 형태가 좀 특이한데요. 링이라고 부르는 그 특정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점심시간부터, 런던 시간 점심시간부터 지금부터 5분간 구리 거래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 거래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링 거래 말고도 전자거래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는 이어지는데 이 현물은 링이라고 부르는 그 거래 시간에 대량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어제의 매도는 이 오버솔드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전일의 음봉을 무려 4분의 3을 감싸는 강력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반면 기름은 미국 세션에서 잠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브렌트가 40달러 위로는 도저히 못 올라가자 종가 저가 부근으로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이 구리가 엇갈린 흐름이 보여줬죠. 오늘 커머디티 시장을 정리하면 구리는 아직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기름은 사우디가 외친 이 숏돌이들을 불지옥에 보낸다는 목소리가 사실은 허풍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가볼게요. 보통 아시아 세션에서 급락이 나올 때 내재 변동성을 잘 봐둬야 됩니다. 내재 변동성이 이미 실현된 수치일 경우에는 미국 본장 시작하면 아주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악재를 시가에 다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상황 종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S&P와 나스닥 아주 정석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종목별로 엇갈렸는데요. 러셀은 시초가부터 바닥이었고 진짜 모든 악재에 다 귀를 막고 미친듯이 롱이 나와서 종가 고가로 바닥 대비 거의 3.4%를 스트레이트로 반등을 했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등을 했습니다. S&P와 다우도 정말 강했는데요. 특히 S&P는 GE, 그 허니웰 이런 굴뚝주들을 오르고 또 은행주들도 오르고 리츠도 오르고 그래서 장중에 뭔가 눌림 나오다 싶으면 계속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쳐댔죠. 반면 나스닥은 이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어제 오른 놈들 그대로 까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어제 시장 당겨놓은 것들은 모두 다 까버렸어요. 참 테크 섹터들이 이렇게 골고루 시퍼렇게 나온 날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테슬라도 한 7.3%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무슨 그 테크의 대장주 같아요. 테슬라가 많이 빠지면 그 테크들 기분도 확 다운되고 아무튼 간에 그 루머에 의하면 어제 그 테크 주식들에 대한 또 대형 콜옵션 매수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800억 원, 그러니까 한 8천만 달러 정도, 그 정도씩이 그 콜옵션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콜옵션은 OTC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 거래 시점은 좀 더 빠를 겁니다. 그런데 OTC를 그 투자은행들이 장내에서 해지하면서 테크 주식들이 올랐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걸 다 아래로 까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젠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속도 조절적으로 보거든요. 이 사실 원위크 퍼포먼스를 보면요, 이 썩어도 준치라고
기술주들 강했습니다. 이 원위크로 보면 볼까요? 구글 플러스 1.15%, 페이스북 마찬가지로 1% 이상입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도 플러스고요. 애플도 플러스고요. 뭐 강보합이지만 어쨌든 그 한 주간 미국 증시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아직도 순환매라고 보지 뭐 기술주들이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61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빼놓으면 안 되죠. 오늘 대단히 중요한 9월 논판 페이롤 나왔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안 좋게 나왔습니다. 66만 1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증가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 실업률도 7.9%로 약간 감소해서 컨센서스 대비로는 잘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할 거라는 거에 보야면 좀 고용 회복 속도의 탄력이 둔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사실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들은 이러한 뉴스에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지표 발표가 이제 미국 본장 시작 1시간 전에 있었는데 오히려 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러셀 2000 플러스 나오고 뭐 다우지수 강보합까지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고용지표 때문에 강세였냐? 이거는 완전 잘 아닙니다. 예. 경제지표 자체에 대한 해석은 뭐 좋게 봐줘서 뉴트럴이었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국채는 유럽 국채와 좀 다른 흐름이었는데요. 이 본장 시작 전까지 유럽 국채가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국채도 계속 올라왔는데 본장 시작하고 나서 미국 국채는 완전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이 펠로시의 뭐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보다는 그냥 이 미 국채가 뭔가 기스가 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이것을 위화나 강세와 연계해서 보고 싶은데요. 자세한 건 제가 좀 더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뇌피셜 같지만 그리고 또 다음 주에도 중국은 계속 휴장이죠. 그런데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어쨌든 국채 시장은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 이거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미국에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무서운 장치가 있죠. 얘가 이제 미국 국채의 폭락을 방지할 거라 보긴 하는데 글쎄요. 어쨌든 국채 변동성 커진다는 거는 제가 당장 국채를 포지션 잡지는 않겠지만 약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시장 총평해 볼게요. 트럼프 코로나 확진이라는 이슈가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저는 시장을 계속 강세비로 갖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트럼프까지 걸렸으면 미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걸린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뭐 15일이 됐든 어쨌든 간에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면 백신 따위가 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코로나 뉴스는 이제 약발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코로나라는 거는 인텐시브 케어가 가능하다면 죽을 병은 아니라는 것이 좀 냉정한 컨센서스가 아닐까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나이가 젊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잘 극복했고요. 이 사망률이라는 게 취약계층에서 높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 또 환자가 몰려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그래서 일이 커지는 게 문제이지 트럼프는 미국의 가장 뛰어난 의사들 그리고 자본들이 몰릴 텐데 그렇게 큰 문제거리는 아닐 거라 봅니다. 따라서 주말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월요일을 기다리시되 혹시 월요일 아시아 시장에서 뭐 시초가가 갭다운이 크게 나온다든지 뭐 황당한 뭐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좀 감사합니다 하고 줍줍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주말에 자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아무튼 주말에 좀 저한테는 좀 일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쉐린 수고했습니다.